자, 문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2분의 an 플러스 2가 6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최적화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라는 값은 넘겨주시면 이제 1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n이라는 값이 10이다라를 먼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후에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이 값은 an 더하기 2n, 그 다음에 여기는 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2로 갈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갈 거야. 얘는 2가 되고 무한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n분의 an, 그 다음에 플러스 2, 여기는 an 플러스 n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현재 여기는 얼마 돼요? 무한대분의 현재 2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은 얘가 0으로 간다. 그리고 0으로 가기 때문에 2분의 2,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편에서는 an을 구하지 않고도 현재 극한값을 구해라 라는 성질편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이어서 2번 문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질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동시에 한번 나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 현재 조건문도 수열의 극한이고 조건문도 수열의 극한, 그리고 구하는 값도 수열의 극한일 때를 질문하는 거야. 자, 조건문도 수열의 극한이고 구하는 값도 수열의 극한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설명하는 것은 여기가 리미트일 때 여기도 리미트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로 각각 수렴 1대라고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다? 조건문의 역할이다, 이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조건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주는 조건문이 an과 bn이 각각 수렴할 때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때 구하는 값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이때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얘는 알파라고 하고 얘는 베타라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문제를 분리해서 풀어도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바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an 곱하기 bn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나는 각각 분리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각각 분리한 후 값을 연산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얼마냐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값은 베타분의 알파, 단 분모는 0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 성질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건문도 극한을 주고 구하는 값도 극한을 줄 거야. 다만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지? 라는 그 솔루션을 좀 아셔야 돼요. 이 풀이법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해 주세요. 조건문 최적화 정리.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말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 핵심을 정리해 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조건문도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여놔, 이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값도 최적화 정리를 하세요. 얘도 줄일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리해 와라 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손님,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조건문이라는 것은 뭐다? 물건을 파는 사람, 쉽게 말하면 과일가게 주인. 조건문이란 과일가게 주인. 구하는 값은
손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딱 상대방이 원하는 것. 만약에 내가 기본적으로 귤을 도매상에서 박스째 갖고 왔어. 막 10kg짜리. 근데 귤을 사왔어. 그러면 귤이 박스 안에 보면 귤이 낱개 다 있잖아. 근데 손님이 만약에 그걸 다 살 거 아니잖아. 이 박스 전체 사기는 않거든. 그래서 나는 혼자 사니까 뭐 귤 중에서 한 20개만 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20개? 어차피 귤형은 껍질이 감싸져 있으니까 낱개로 판매를 한다 해도 다른 물건에 손상이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의 의도에 최대한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게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상대방에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주자. 그 손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걸 사겠다라고 하면 그만큼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각각을 분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AN과 BN은 어디 있다? 리미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리미트 안에 있는데 AN의 식을 모르는 상태란 뜻이야. 그러면 식을 모른다면 어떻게 한다? 부분 발취가 안 된다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각각을 분리할 때 최대한 분리하겠지만 분리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즉, 지금 방금 설명했지만 귤 같은 거는 낱개로 판매를 해도 다른 물건에 손상이 가질 않아. 하지만 수박이라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야. 물론 홈플러스나 이마트 아니면 이렇게 큰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낱개로 해서 조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여기는 시장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수박이 마음에 들어. 똥똥똥. 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수박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통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수박을 다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반 통만 주세요. 이게 뭐야? 반만 주세요.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과일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반 통을 썰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왜? 이거 반 썰어가면 그 순간부터 신선도가 떨어질 거고 이 상한 음식을 누가 사가겠냐 이거지. 그러면 주인은 뭐 한다? 판매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이거는 잘라서 팔 수가 없어, 손님. 내가 웬만하면 맞춰주겠는데 이건 못 잘라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손님은 이 상황에서 저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손님의 의중에 맞춰서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이때는 내가 수박을 꼭 먹고 싶다면 가게 주인의 의도에 맞출 수밖에 없는 설정이야. 왜? 부분 발치가 안 되니까. 지금 바로 원하는 게 이 성질표는 그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건데? 라고 한다면 이때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서 푸는 게 아니야.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푼다는 거는 부분 발치가 된다는 뜻이야. 부분 발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한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구하는 값이 조건문에 맞춰서 풀 수밖에 없겠구나. 요 과정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다 했어요? 바로 부분 발치가 안 되기 때문이야. 보통 일반적인 연산에서는 철저하게 구하는 값에 맞춰 풉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을 변형해서 구하는 값에 맞춰주는데 유일하게도 구하는 값이 조건문에 맞춰야 되는 경우는 딱 하나야. 바로 부분 발치가 안 됐을 때. 어떨 때야? 바로 리미트 안에 우리가 원하는 AN과 BN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문제에 적용해 주시는 것도 꼭 기억합시다. 잠시 후에 바로 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조건문도 급수야. 조건문이 급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값도 급수야. 이렇게 됩니다. 구하는 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수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도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여기 구하는 값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설정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라는 설정을 깔아줄 거야. 그러면 상대방의 조건문이 급수를 준 다음에 질문하는 내용도 이제 급수를 질문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급이라는 거, 급수라는 거는 더할 급자. 다시 말하면 시그마 자체는
연산교가 플러스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만약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연산교가 시그마는 합인데 연산교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같은 연산교니까 이럴 때는 각각을 분리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으로 각각 분리가 되며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다만 또 하나 있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이 경우는 값을 넣더라도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이런 설정이기 때문에 모든 값이 변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am만 변하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c를 공통인수로 뽑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은 c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즉 c 곱하기 알파 이렇게 문제를 소화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바로 연계해서 3번과 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잘 책에다가 정리해 주시고요. 바로 3번 문제를 풀어주는데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곱하기 an. 다시 말하면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an만 똑 하고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돼야만 2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이 됐어야 나는 7이라는 값을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 딱 필요한 an만 발췌하거나 여기서 딱 bn만 발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가져가고 싶으면 즉 an을 없애고 싶으면 앞에다가 n 플러스 1을 맞춰보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을 분리해줘. an과 bn으로. 그리고 10n 플러스 1을 뒤로 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추란 얘기야. an을 제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n 플러스 1이 있으니 n 플러스 1을 붙여주세요. 그럼 여기도 n 플러스 1을 붙여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bn에게 필요한 건 뭐다? n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부착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도 n제곱 플러스 1을 붙여주면 된다. 그래 준다면 현재 이 값은 분모에 있는 값은 2가 될 거고 분자에 있는 값은 7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에 해당하는 10n제곱 플러스 11n, 11n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연산을 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로 가기 때문에 바로 1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7 곱하기 10 정리하시면 바로 35다라는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예문을 만든다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원래 목표가 an과 bn을 안 구하고 풀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이나 뭐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이럴 때는 an이나 bn의 적절한 이그젬플 예를 하나 넣어봐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 이것은 문제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절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서 an과 bn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자, 네 번째 문제. 더 쉬워요. 나는 현재 조건문도 급수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4,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10이다. 그때 이 값이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차니까 각각을 분리할 수가 있죠. an 플러스 여기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bn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한번 정리해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무한대까지의 an과 여기는 5가 공통에서 나가니까 5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을 넣어주면 여기는 급수값을 넣어주면 4 곱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정답은 54. 이렇게 답을 간결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성질 2번과 3번까지 공부해봤다.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4번과 5번 그에 따른 문제풀이도 설명해 드립니다.